여러분, 솔직히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자식에게 집 해주면 효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마음 한켠에서 기대해 본 적 없으세요? 결혼자금 보태주고, 전세금 도와주고, 부족하다면 대출까지 같이 껴안아주고, 나는 고생해도 된다. 자식은 나보다 편해야지. 이 말, 부모라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식에게는 평생을 계산 없이 퍼주면서 정작 내 노후는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거. 1억 원. 자식 결혼했으면 사랑이 되지만 그 1억을 연 4%로 20년 굴리면 어떤 숫자가 되는지 한 번이라도 따져보셨나요? 감정은 따뜻하지만 노후는 숫자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 자금, 전세 지원으로 목돈을 쓰고 난 뒤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비가 매달 30에서 40만 원씩 부족해집니다. 그때 자식이 말합니다. 아직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효도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은 투자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부모는 자식에게 퍼주게 되는지, 그 선택이 20년 뒤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자식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단 3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남들 다 해주니까 이 말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1억 원을 연 4% 수익률로 20년 동안 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로 계산하면 20년 뒤 약 2억 1,9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1억이 시간을 만나면 1억이 더 붙는 겁니다. 이걸 노후 생활비로 나눠볼까요? 2억을 20년 동안 매달 나눴으면 월 8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때의 1억 지원은 노후에 월 80만 원을 포기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월 30만 원이 부족한 노후와 월 80만 원이 더 있는 노후. 여행의 횟수가 달라지고 병원 선택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부모의 선택은 계산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감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계산을 알면서도 결국 자식에게 먼저 내어줄까요? 첫 번째는 미안함입니다. 나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봤다. 나는 결혼할 때 아무 도움도 못 받았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미안함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비교 심리입니다. 옆집은 집 해줬다더라. 사돈댁은 다 지원했다던데. 남들 기준이 어느새 우리 집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남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못 누린 것을 대신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출발선.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자식이 편해질수록 부모의 노후는 더 단단해질까요? 아니면 더 얇아질까요? 사랑은 퍼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겁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후가 무너지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노후가 힘들어지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애가 힘들다는데 어떡하냐. 하지만 한 번은 대부분 2번이 됩니다. 빚은 사라지지만 부모의 노후 자산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식은 위기를 스스로 건너는 힘을 배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 연금 구조를 모릅니다.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퇴직연금 수익률이 몇 %인지, 연금 개시 후 월 얼마가 들어오는지. 자식 결혼식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면서 내 노후 월 현금 흐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는 느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세 번째,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집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집은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집을 줄이거나 팔거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식은 변수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연금과 현금 흐름은 내가 설계하면 확정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자식보다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3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막연히 나오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가 언제부터 매달 들어오는지. 이 숫자를 아는 순간 내 노후의 바닥이 보입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지금 1%로 잠들어 있는지 4, 5%로 일하고 있는지. 수익률 2에서 3% 차이는 20년 뒤 수천만 원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자식 대학은 꼼꼼히 비교하면서 내 연금은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월세든 배당이든 작은 이자든 괜찮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기면 노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은 사랑으로 키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구조로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자식은 변수지만 연금과 현금 흐름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세요.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통장이 지켜줍니다. 비슷한 나이에 두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자식 결혼할 때 집 보태주고 대출도 같이 않고 우리는 조금 더 일하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병원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여행은커녕 외식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자식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가정을 지키느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부모는 달랐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선을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 이후는 네가 해봐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연금을 점검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관리하고 작게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20년 뒤 그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너희들 힘들지 우리는 괜찮다. 어느 쪽이 더 든든해 보이시나요?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오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식 지원 어디까지가 맞다고 보세요? 학원비, 결혼자금, 집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노후의 굿 선택, 지금부터입니다. 노후의 굿 선택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